안녕하세요. 한국금융 콘텐츠연구소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충환입니다.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고백입니다. 네, 오늘 얘기 나눌 건 오늘 핫 이슈, 요즘 고공행진 중에 네, 오늘은 이제 달러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다른 유튜버 분들도 되게 달러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오늘 저희는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달러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그쵸. 뭐 PB라고 불리시는 분들 또는 뭐 FC라고 불리시는 분들, 이 분들이 달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거기서 보통 말씀하시는 게 자산 배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달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에디터님은 지금 달러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는지 그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? 일단 지금 이제 달러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지금 이제 굉장히 금융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. 뭐 미국이랑 중국 무역전쟁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투자에는 항상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용기 내서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그것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도 겪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었잖아요.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달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PB 분들이나 뭐 FC 분들이 사실 상품적으로 권유하는 부분들은 달러 자체 환율이 계속 올라야 뭔가 가입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지금 뭐 예전처럼 IMF나 금융위기가 온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.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, 이렇게 하면. 그건 진짜 나라가 위험해질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시는 정도의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. 지금은 약간 유행처럼 너무 몰려가다 보니까 좀 후발주자로 되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물린다 라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는 만큼 그만큼 인기를 있는 투자처인가라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1997년도 우리나라가 IMF를 겪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아세요? 1,500원?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? 1962원입니다. 1,900원이요? 네. 2,000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로기 상태가 갑니다. 달러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무조건 우상향곡선을 그려야 되는 속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미국과 지금 중국이 무역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좀 우리나라 정부도 바보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냅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우리 금융 쓰나미라고 불리는 리먼 사태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되는 효과는 많은데 이 부분은 이미 벌써 우리가 저희 한국금융 콘텐츠연구소에서 달러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또 콘텐츠가 있습니다. 그걸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어쨌든 US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. 그거는 명실공히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요. 지금처럼 이게 한 번 유행 메뚜기 때 지나가듯이 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지그시 우리가 우량주 조금씩 사오는 것처럼 달러도 그런 식으로 사시면서 나중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환차익을 노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도 있습니다. 달러는 올랐는데 주식은 왜 이렇고 부동산은 왜 이래요?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실 입장에서 주식이 오르면 주식은 보통 기업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S전자 아니면 뭐 이런 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좀 많이 위기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국내적인 건 사실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. 이 달러 자산에 대한 부분이 참 힘을 발휘하는 건 언제냐면 베네이저 리스크가 많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.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. 뭐 1달러, 뭐 10달러, 100달러씩 때때마다 주식 사들이 조금씩 사서 예금, 외화 예금에다 넣어놓으면 되는 겁니다.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. 이렇게 올랐을 때 실제 예를 들어서 뭐 한 진짜 농담 아니라 2018년도 1월 달에 3천만 원 정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. 지금 환배하면 한 400만 원도 넘게. 그죠. 100원 정도가 올랐을 때 차이가 납니다. 그 정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거다.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도 충분한 투자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환차손과 환차이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환차이익과 환차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
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되게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던 어디에 뭐 채권에 투자를 하던 사실 그 대상 자체도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데 환율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달러로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변하는 게 두 개나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하나만 내가 봐야 되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사실 이제 이거를 뭔가 내가 직접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달러로 투자된 게 보다는 원화로 이제 들어가서 달러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원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아예 뭐 솔직히 이득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건 솔직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환율 관련된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또 가져갈 거기 때문에 실제 뭐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직접 워낙 이렇게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그런 상품들을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 차익의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설사 펀드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죠. 만약에 요즘 같은 시기에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환매를 해도 손실이 복구되는 복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해외 펀드를 하는구나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럼 반대로 손실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. 근데 중요한 건 투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션이 있냐 없냐예요. 그쵸.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. 자꾸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자꾸 부각시킬 게 아니라 이게 이익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내가 고려하고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증권사에 있는 외화 예금이나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개의 증권사 상품들이 많긴 많아요.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분이 못 알아듣습니다. 말도 어렵고 이름만 들어봐도 처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. 반복해도 그냥 결국은 나중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단계별로 하셨으면 좋겠다. 달러를 보유하시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달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생각이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지금 증권사에 있는 상품들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더 발품을 팔아서 해외에 있는 직접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떤 단계를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전망 같은 거 하지 말자고요. 위험해요. 전망 그런 건 큰일 나죠. 우리 지금 보시는 구독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래도 뭐래도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뭐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경험을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우리 채널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뭐 달러로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를 실행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회사들에 먼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넷플릭스 인기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넷플릭스도 우리나라 회사 아니고 미국 회사죠. 그렇죠. 스타벅스도 다 미국 회사고. 그렇네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을 안 먹을 회사가 어쩌면 제일 많은데. 그러게요.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의 견해는 당장 뭐 자꾸 뭔가 뻑적지근한 어떤 그런 달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취급하려고 애쓰시기보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거를 이제 따지기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좀 늦었습니다.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그냥 차곡차곡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일부를 달러를 보유하려고 애쓰는 작업을 하면 분명히 이런 또 기회는 또 옵니다. 그건 정말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늘 그 사이클을 그려왔기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쌓아라. 우리 고백 에디터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좀 관심 있게 미국에 있는 특정 G사 뭐 이런 회사 있죠. M사 이런 회사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어디에 포인트에 들어가서 수익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나요? 그렇죠. 이게 좋다면 늘 말씀드립니다. 뭘 해야 된다고요? 구독과 좋아요. 그럼요. 많이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이거 꼭 필요합니다. 우리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디터 김충환, 에디터 고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